네, 김치영입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네요. 네. 자, 이번 시간은 관심 있는 업종을 좀 자세히 봐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은 하락하고 변동성은 커지고 오늘 또 반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망 업종 또 앞으로 봐야 될 업종들 좀 진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현금 비중 높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흔들림을 또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 저희가 먼저 방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호실적에 방산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산주 업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2분기 호실적 배경,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과 함께 미국 대선이 업황에 미칠 영향까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2분기 호실적 배경과 관련해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위원은 대규모 수출 계약 이후 인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폴란드양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했고요. 이와 함께 국내 사업의 수익성이 방산 원가제도 개선 등으로 제고된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나증권의 위경재 연구위원은 수출과 내수 모두 수익성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나승두 연구위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다양한 암초를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수주 방식부터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져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위경재 연구위원은 후보자인 H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최종 확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수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들어볼까요? 나승두 연구위원은 K2전차 등에 대한 대규모 2차 수출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부터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고요. 이한결 연구위원은 올해 목표의 40에서 50%를 상반기에 달성했다며 올해 수주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위경재 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2022년에서 2023년 수준의 대규모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신규 수주는 수주 잔고를 유지 혹은 소폭 증가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방산 업황에는 호재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나승두 연구위원은 다만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점은 K방산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한결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해도 각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픽도 체크해 볼까요? 나승두 연구위원은 방산 빅4 기업들의 두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외에도 하나시스템, S&T 다이내믹스 등 협력업체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한결 연구위원은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현대, 로템을 선정했고요. 위경재 연구위원은 높은 수주 비중을 언급하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실적 개선 본격화해 하나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업황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이어서 투자 전략도 저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오늘 업종 주민 방산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미리 질문을 드렸잖아요. 방산 업종의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방산업종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통한 무기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 경쟁력 있는 제품 가격이 강점이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해외 수출 정책 지원의 제도 확립이 과도기 국면에 놓여 있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무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방산 강국의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일본과 인도, 터키 같은 방산 신흥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같은 영내 방산 기반 보호 움직임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중동 불안도 있었어요.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형 방산주들은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휴니드, 대성하이텍 같은 중소형주는 또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연구원님께 본격적인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때 어제 이런 큰 변동성, 오늘까지 큰 변동성을 겪는 방산주를 볼 때 우리가
중소형주하고 대형주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어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했었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그게 뭐 어제 약간 좀 오히려 이례적인 흐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방산 업종을 본다고 할 때 결국 저희가 방산 업종을 지금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마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나 수익성들이 이제 대폭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흐름에서 가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업들은 체계 종합업체,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과 같은 이제 프라임 기업들이고, 부품사들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좀 그런 수혜를 누리는 그런 국면들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먼저 체계 종합업체를 보면서 같이 이제 부품사들, 중소형주들을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동 쪽의 무기 수출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기존의 무기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 이란, 이스라엘 이쪽은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중동 쪽으로 수출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렇죠. 이제 UAE 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긴장감들이 좀 고조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만약에 그 양국 간에 뭐 분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스라엘이나 이란 쪽에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다 생각은 하는데, 결국 이렇게 또 중동 지역 쪽에서 지정학적으로 위기감들이 고조가 된다고 하면은 네. 중장기적으로 무기 교체라든지 추가적인 무기 확충 수요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 주변 국가들로의 그런 이제 무기 수출 기회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분기에 방산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 논란 아니겠습니까? 방산주는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저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쌓아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실적들을 시현해 나가면 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았고, 네. 근데 그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거고 3분기보다도 4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단계적인 상승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때도 큰 흔들림 없이 호실적들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고 이것이 하반기 실적에도 차차 반영이 될 예정인 부분이 많은데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폴란드의 2차 계약들, 뭐 현대로템의 K2 전차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계약이 뭐 빠르면 9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로는 이제 그 폴란드 옆에 위치한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저희가 7월달에 K9 자주포를 이제 주문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천무라든지 레드백이라든지 뭐 K2 전차와 같이 폴란드가 이제 주문했던 무기 아이템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기타 중앙아시아나 뭐 중동 쪽으로의 그런 항공기 수출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은 다소 산재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수준 모멘텀도 더불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선은 방산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뭐 트럼프 후보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되든 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방산 네. 쪽에는 뭐 마이너스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그런 대외 정책 기조가 고립주의로 나아갈 것이고, 네.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한테 그런 무기 확충에 대한 그런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강요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무기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방산주, 대형주, 중소형주 함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탑픽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희는 뭐 현재 주가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하반기 상황들, 재반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을 좀 가장 이제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 이제 하반기 때 실적 굉장히 더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저희가 4월달, 네. 7월달 각각 폴란드 천무, 루마니아 K9 수주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레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K9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이 있고 가장 그런 수주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 기업을 좀 가장 눈여겨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산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들었네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